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정해진 건축법 도로 중 예정도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 네 가지 도로고요.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걸 보고 우리는 지정도로라고 합시다. 가목의 법정도로와 나목의 지정도로, 이 다섯 가지 예정도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도로에, 이 다섯 가지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접도 의무 예외도 있죠.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가지고 접도 의무를 결국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그런 도로에 대한 출입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다섯 가지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나, 현재 대지가 내가 건축하려는 대지가 건축법 도로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앞으로 공사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그렇게 공사를 해야만이 준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겠죠.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지금 현행 기준에 맞지 않지만, 법 기준에 안 맞지만 모든 여건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타인 소유면 타인의 사용락을 받아온다든지, 또 너비 기준이 안 되면 공사 계획을 어떻게 해서 너비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든지, 크게 이런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를 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이 충족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정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현재 대지와 도로 관계는 대지가 건축법 도로에 접도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현재 상태로는 해줄 수 없지만, 허가 신청자가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에 맞게 공사 서류를 구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자가 계획한 대로 건축법 도로를 만들면 건축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건축허가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또 검토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접도 의무만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건축법 44조의 도로란 건축법 2조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예정도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도로가 어떤 것이 있고 허가 신청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현재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다섯 가지 건축법 도로 중 어느 하나에 접도하겠다고 내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어느 도로에 접했는지 부분을 이제 구분해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도로법 도로에 접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사도법 도로에 접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에 접하겠다 할 수도 있고, 또 건축법 지정도로에 접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현황도로에 접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면 이미 만들어진 건축법 도로에 접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신청이 있고, 또는 건축법 도로가 공사 중인데 향후 그 도로가 준공되면 접도할 계획이라고 신청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만 되어 있고 아직 실시계획, 즉 착공이 언제 될지 모르는 도로의 접도 계획을 가진 그런 허가 신청도 있겠죠. 그리고 아예 지금 내가 건축법도를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리고 공사 중인,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고 아직 언제 시행할지도 모른,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내가 만드는, 이런 각기 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는 도로를 우리는 예정도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에 접해 있는데 아직 그 도로가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는 조건부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건축물의 준공 시에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통로를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하고, 그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청된 건축물의 준공 및 사용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접도 의무 도로는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91루 8319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접도 의무의 도로란 건축법 도로이지만 실제 도로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정도의 구조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면 예정도로로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대법원 해석한다는 거죠. 원래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미리 계획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을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지자체 예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내 대지가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공사가 완료될 무렵에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 공사와 내 건축허가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건축물의 준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기준에 맞는 통로를 확보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도로법 도로 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완료돼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 대지의 건축물 준공 및 사용 승인을 하려면 그 진입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준공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도로공사를 하는 시행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건축물 준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임야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진입로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공사 중인 도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할 때 허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허가권자가 건축법 지정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로관리대장 작성 기준에 맞게 건축법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도면을 그려서 그 소유자의 동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머구 지정 도로가 됩니다. 이 말은 이미 도로의 현황이,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도 도로로 쓸 수 있는 현황도로가, 오래된 현황도로는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된 그런 현황도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도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도로 부분만, 그러니까 한 필지의 어느 한 부분이 현황도로로 수십 년 썼다. 그러면 그 부분을 측량을 해서 위치를 지정을 하고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 분할하지 않고 그 부분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도 예정도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앞서 설명드린 것은 현황 도로를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적 변경과 지목 변경과 지적 분할을 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건축법 45조의 1항 단서 2호에 의한 조례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 없이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정도로에 포함될 수 있죠. 이 조례도로는 허가 신청자인 내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는 이것도 예정도로에 포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법조문호 조례도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이 적극적으로 개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부 지자체는 국공유지 도로만 조례도로로 지정을 하고, 다툼이 있는 현황 도로는 반드시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소극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간의 분쟁도 있고 사실은 지자체가 그런 걸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죠. 마지막으로 허가 신청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민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 권리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법 219조에 의한 주의소유 통행권, 220조에 의한 무상주의 통행권을 말합니다.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또한 현재는 건축법 도로는 없지만 판결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건축법 2조 1항 11호 예정도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정도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너비 4m 미만의 도로에 접도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막다른 도로와 지형적으로 단독교통이 불가능한 경우는 4m 미만도 된다라고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돼 있죠.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4m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3m 내의 통행로만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또는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